한 편의 기사가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푸드 사이언스 기자 루치아 로마노가 쓴 K푸드 허상, 과학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충격적인 칼럼이었죠. 짜고 매운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마케팅일 뿐이다. 이 한 줄로 시작된 논란은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자신이 곧 겪게 될 놀라운 반전을 말입니다. 동생의 급성 위염 때문에 품게 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28일간의 여정. 편견으로 무장한 유럽의 기자가 과연 한국 음식의 진실과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혈당 그래프가 말하는 충격적 진실, 장내 미생물이 보여준 놀라운 변화, 그리고 천년의 발효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데이터들. 과학 앞에서 무너지는 편견, 데이터 앞에서 굴복하는 고집. 한 기자의 용기 있는 고백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실화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계속 고집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것은 편견이 진실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루치아처럼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가진 외국인이 과학적 데이터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아무리 데이터가 나와도 기존 주장을 고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중해야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편견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진실 발견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루치아 로마노입니다. 푸드 과학 전문 기자죠. 오늘 아침 제가 쓴 칼럼이 온라인에 올라갔어요. 제목은 K푸드 허상, 과학이 말하는 진실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썼을 때의 짜릿함이 아직도 생생해요. 짜고 매운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마케팅일 뿐이다. 이 한 줄로 한국 음식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 칼럼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동생 마르첼로가 급성 위염으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드셨나 봅니다. 그때 생각했던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무작정 건강식이라고 믿는 게 위험하다고 말이죠.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차 한국에 온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느꼈어요. 모든 게 빨랐습니다. 출입국 심사도 수화물 찾는 것도 교통카드 발급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시스템이 빠르다고 해서 음식까지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있는데 편집장 실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치아, 내 칼럼이 화제야. 지금 당장 라이브 토론 프로그램에 연결해 줄 테니까 준비해. 화면 속에서 한국 요리 연구가와 마주했어요.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님의 글을 읽었는데 현장을 보지 않고 내린 결론이 아닌가요? 저는 당당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죠.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성은 명백합니다. 그럼 직접 와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시청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대부분 제게 불리한 반응이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만하다, 편견 덩어리라는 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기자입니다. 팩트만이 중요해요. 침대 맛 서랍에서 동생의 옛 진료 차트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급성 위염, 자극성 음식주의. 의사의 손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됩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아무리 한국 음식이 인기라고 해도 과학 앞에서는 모든 게 투명해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취재 첫날이었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취재용 녹음기를 어디선가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한 상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뭘 찾으세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 김민아 씨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불과 7분 만에 녹음기가 제 손에 돌아왔거든요. 상인들 사이의 연락망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누군가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고 그 정보가 순식간에 전달됐죠.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도우며 사는 거죠. 김민아 씨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분이 제안했습니다. 기자님, 우리 집밥 좀 드실래요? 진짜 한국 음식 맛보려면 집밥이 최고거든요. 작은 식당 한편에 앉았습니다. 상 위에 올라온 건 단순했어요. 된장국, 김치, 나물 몇 가지, 그리고 하얀 쌀밥.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였어요. 된장국이 생각보다 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죠. 김치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콤하긴 했지만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어때요? 맛있죠? 김민아 씨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단 부드럽네요. 솔직한 감상이었어요. 식사 후 냉장 유통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한도윤 대표가 직접 설명해줬어요. 우리나라 콜드체인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온도 편차가 섭씨 1도 이내로 유지되거든요. 데이터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이 시스템으로 관리해요. 그래서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저는 의외였어요. 한국 음식하면 재래식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평소 저녁만 되면 속이 쓰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소화 관련 불편감도 없었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패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어요. 하루 데이터로는 부족하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7분 만에 분실물을 찾아준 시스템, 생각보다 순한 맛, 그리고 몸의 변화까지. 아직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박소은 연구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실험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장내 미생물 분석과 혈당 측정을 해볼 거예요. 소은 씨가 설명하며 각종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현미경 앞에 앉았어요. 제 장내 미생물 샘플을 관찰하는 거였죠. 이게 뭔가요?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들이 신기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균이에요. 김치나 된장에서 나오는 유익균이죠. 소은 씨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어제 드신 식사 후 이 균들이 활발해졌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고작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염도 측정도 해볼까요? 그녀가 다른 기기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짜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김치, 된장 모두 소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다를 거예요. 소은 씨가 웃으며 김치 샘플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염도 2.3%.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낮죠? 발효 과정에서 염분이 변화하거든요. 처음엔 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이 잡혀요. 그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팔에 부착했어요. 앞으로 2주간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관찰하는 거였죠. 이걸로 식후 혈당 급상승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소은 씨가 스마트폰 앱을 보여줬습니다. 오후에 편집장 실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치아, 기사 톤 너무 누그러지는 거 아니야? 독자들은 비판적 시각을 원해. 하지만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보다는 이슈가 중요해. 클릭수가 떨어지면 곤란하거든. 실비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자로서 팩트를 써야 하는데 회사는 자극적인 내용만 원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혈당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웠어요. 평소 파스타를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했거든요. 왜 이런 거죠? 소은 씨에게 물었습니다.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나물이나 김치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혈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결과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연구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편견 없이 데이터만 봐야 할까? 아니면 기존 관점을 유지해야 할까? 스마트워치를 보니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와 있었어요. 내적 갈등 때문이었죠.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까요? 경기도 이천의 한 전통 장 공방을 찾았습니다. 마에스트로 장이라 불리는 장인을 만나러 온 거였죠.
60대 중반의 그분은 40년 넘게 장을 담가온 전문가였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시더군요. 장독대 앞에 섰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어요. 각각 다른 시기에 담근 장들이 익어가고 있었죠. 이 된장은 3년 됐고 저건 5년입니다. 마에스트로 장이 설명하며 항아리 뚜껑을 열어줬어요.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3년 된 것은 구수했고 5년 된 건 더 깊은 향이 났어요. 맛보시죠. 작은 숟가락에 된장을 조금 떠주셨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놀랐어요. 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단맛이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시간이 만든 거예요. 처음엔 짜지만 발효되면서 아미노산이 단맛을 내거든요. 온도계를 보여주시더군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해요. 온도가 2도만 달라져도 맛이 변하거든요. 이탈리아 치즈 공방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나라 치즈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맞아요. 발효는 전 세계 공통 언어죠. 마에스트로 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온습도 조절 장치와 각종 측정 기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관리해요. 전통이라고 해서 감에만 의존하진 않거든요. 숙성곡선 그래프를 보여주시더군요. 이게 1년차, 이게 3년차 데이터예요. 그래프가 흥미로웠습니다. 시간에 따라 염도는 떨어지고 아미노산 수치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빨리빨리만 찾아요. 인스턴트에 익숙해져서 기다릴 줄 모르죠.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 데이터가 있으면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사실 요즘 공장에서 나오는 된장이 더 많이 팔려요. 빠르고 싸니까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5년 숙성 된장으로 끓인 국이었어요. 깊은 맛이 혀끝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맛을 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급하게 키운 관계는 깊이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빨리 먹을 맛은 빨리 사라집니다. 마에스트로 장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가치, 기다림의 의미. 이런 철학이 한국 음식에 녹아있다니 몰랐어요.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오늘 하루도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았어요. 기사 톤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2주째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서울대 연구실에서 박소훈 연구원과 함께 결과를 정리했어요. 혈당 데이터부터 볼까요? 소은 씨가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놀라웠어요. 한식을 먹은 날들의 혈당 곡선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파스타나 피자를 먹었을 때보다 급상승이 적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다시 확인해봐요. 3번 검토했어요.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체성분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2주 만에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요? 균형 잡힌 영양소 때문이에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이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염도 측정값도 의외였습니다. 실제로 먹은 김치와 된장의 나트륨 섭취량이 예상보다 30% 낮았어요. 발효 과정에서 나트륨이 변화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칼륨 함량이 높아서 나트륨 배출도 도와줘요. 수면 데이터까지 확인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아졌어요. 소은 씨가 추가 설명했습니다. 이때 편집장 실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치아, 라이브 토론 다시 한번 해보면 어때? 시청자들이 후속편을 원하고 있어. 지금요? 아직 취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좋지. 중간 보고 형식으로 하면 시청률도 올라갈 거야. 전화를 끊고 소은 씨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데이터를 공개하면 제 기존 칼럼과 모순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기자로서 팩트를 말해야 하는데 그러면 과거 제 주장을 뒤집는 셈이니까요. 병원에서 추가 검진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어요. 의사도 놀라더군요. 2주 만에 이런 변화는 흔치 않아요. 뭘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식단 일지를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발효식품과 채소 중심의 식단이네요. 한염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연구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되겠네요. 소은 씨가 말했습니다. 라이브 토론 제안을 수락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 과거 칼럼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셈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기자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이다. 데이터 앞에서 솔직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편견보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스마트폰을 들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비야, 라이브 토론할게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뭔 소리야? 무슨 방식?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요. 메모지를 꽉 쥐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용기를 낼 시간이었어요. 라이브 토론 30분 전 부친 마르코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습니다. 의사인 그분은 제 건강을 항상 걱정하셨거든요. 루치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화면 속 부친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가요? 피부톤이 달라졌어. 눈 밑 다크서클도 없어지고 60년간 환자를 봐온 의사의 눈이었죠.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았니? 치료는요. 그냥 한국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요. 부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루치아, 내가 쓴 칼럼 읽었어.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의문이 든다. 무슨 의문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너는 분명 좋아졌어. 안색, 피부 상태,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달라졌거든.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변화였나 봅니다. 사실 저도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써라. 부친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로서 말하는 건데 내 몸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 기사와 모순되잖아요. 그럼 틀렸다고 인정하면 되잖아. 의사도 오진할 때가 있어. 중요한 건 진실을 찾는 거지 체면을 지키는 게 아니야. 부친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환자들 앞에서 진실만을 말씀하신 분이었거든요. 사실 데이터는 이미 나왔어요. 혈당, 염증 수치, 체성분 모든 게 개선됐어요. 그럼 됐네. 이제 용기만 있으면 돼. 통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2주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라이브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반대편에는 한국의 요리 연구가와 영양학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 인터뷰 이후 어떠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청자 채팅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간 직접 체험해본 결과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혈당 그래프, 체성분 변화, 염증 수치 개선까지 모든 게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 있었어요. 이게 과학적 근거입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외국 기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 몰랐던 거죠. 용기 있는 발언이네요. 영양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편집장 실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쳤니? 내가 뭘 한 거야? 팩트를 말한 거예요. 독자들이 실망할 거야. 우리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받고.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 수정을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바꿨어요. K-푸드 허상에서 K-푸드 과학으로. 부친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데이터를 써라. 진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수정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기사 수정을 올린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50만을 넘겼어요. 댓글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직한 기자다, 용기 있는 인정이네요. 이런 기사를 기다렸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편집장 실비아가 화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제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루치아, 내 기사가 대박이야. 구독자가 하루에 1만 명 늘었어. 정말요? 유럽 전역에서 문의가 쏟아져. 한국 음식 특집 시리즈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는 화를 내더니 오늘은 특집 시리즈를 제안하다니요. 더 깊이 있게 취재해보고 싶어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봐야겠어요. 다음 일주일은 정말 바빴습니다. 전통시장부터 현대식 식품 공장까지 편의점에서 고급 레스토랑까지 모든 곳을 돌아다녔어요.
편의점 김밥을 분석해봤을 때 놀랐습니다. 영양소 구성이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어떻게 이런 균형을 맞췄죠? 점장이 설명했습니다. 본사에서 영양사들이 계산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요. 맛뿐만 아니라 건강도 고려하거든요. 배달 시스템도 취재했습니다. 주문 후 30분 안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하는 게 신기했어요. 온도 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배달원이 보온백을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특수 단열재가 들어있어요. 일시간까지도 따뜻하게 유지돼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셰프와 인터뷰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옛날 방식의 기본은 지키되 과학적 검증을 거쳐요. 온도, 시간, 비율 모든 걸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 음식 문화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과학, 철학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사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독자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 우리나라 음식도 이렇게 분석해달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다른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해달라, 칼럼을 써달라는 제안들이었죠. 하지만 편집장 실비아가 경고했습니다. 너무 한국에 우호적으로 쓰지 마. 균형감을 잃으면 신뢰도가 떨어져. 하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비판적 시각은 유지해야 해. 고민이 됐어요. 팩트를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균형을 위해 억지로 부정적 요소를 찾아야 할까요? 그때 박소은 연구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루치아 씨 기사가 학계에서도 화제예요. 글로벌 푸드 사이언스 어워드 후보에 올랐대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다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 쓴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편견에서 시작해서 진실에 도달한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챕터만 남았습니다.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할지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3주 만에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부친 마르코와 어머니 줄리아의 표정이 기대에 차 있었어요. 루치아,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좋은 건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어. 부친이 웃으시더군요. 먼저 광장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김민아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부모님이셨구나. 어서 오세요.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국, 김치전, 잡채, 불고기까지. 한국 가정식의 정수였죠. 부친이 첫 숟가락을 뜨셨어요. 생각보다 짜지 않네. 발효 음식이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염분이 변화한다고 했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도 김치를 드셔보시더군요. 매콤하긴 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오히려 개운해. 식사 후 경복궁을 구경했습니다. 궁궐의 웅장함에 감탄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뿌듯했어요. 건축도 음식도 참 체계적이네. 부친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 어머니가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달랐어요. 부친이 진지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루치아, 의사로서 말하는 건데 내 건강 상태가 확실히 좋아졌어. 혈색도 그렇고 활력도 그렇고. 정말요? 응. 건강은 시스템의 작품이야. 개별 음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생활 패턴 말이지.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부친이 물으셨습니다. 편견을 치료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제 대답에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 김포공항에서 부모님을 배웅했습니다. 다음엔 더 오래 있으세요. 그럴게. 이번 여행이 정말 좋았어. 어머니가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부친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계속 정직한 기자가 되거라. 내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말고.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푸드 사이언스 어워드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공원에 다시 나왔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지난 한 달을 돌아봤어요. 편견으로 시작했던 취재가 진실 발견으로 끝났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고 인정하는 용기를 얻었어요. 스마트워치를 보니 모든 건강 지표가 최적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한 상태였죠.
내일이면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제 자산이 될 거예요.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입견보다 팩트를, 비판보다 이해를 우선하는 기자가 되겠다고요.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음식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편견이 진실로 바뀐 한 기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치아의 용기 있는 고백처럼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바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한 맛이 아닌 과학과 철학 그리고 정성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왔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